K라디오 워싱턴 라디오 1310 정우현 소장님과 함께하는 힐링온 오늘도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까지 도전하라고 하고 계속 달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려서 숨이 턱까지 차는데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신 분들께 마음속에 쉼표를 드리는 우리의 쉼터 힐링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현 소장님. 그리고 우리 큐스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무실에 일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만 들을 때도 항상 목소리가 부드러우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두 분을 함께 마주 뵈니까 이 에너지가, 부드러운 에너지가 저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님. 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진행자분과 함께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제가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전만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건데 네. 참 좋은 기운이 느껴져요, 정말. 네. 그래서 새로운 맞아요. 마음으로 2025년을 또 밝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도 좋고요. 네. 기대가 또 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에요. 이민사회에서 생각보다 발도 없는 말이 천리말리 퍼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요. 어디에도 고민을 털어놓기가 힘든데요. 게다가 이렇게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상담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좋은 분을 또 만나야 상담자에 또 달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는 귀한 사역에 저도 동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너무 추웠죠. 정말 많이 춥더라고요. 네. 예. 눈도 왔지만 눈이 지금 아직도 안 녹은 데가 많잖아요. 네. 정말 춥고. 예. 옷을만 몇 겹 끼어 입고 집안에서도 그러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버지니아 온 지 1년 반, 2년이 돼가는데 작년만 해도 이렇게 안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두꺼운 옷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머 여기 버지니아에서는 이렇게 두꺼운 게 필요 없나? 라는 생각을 하고 첫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어머 두꺼운 옷만 계속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 작년이랑 비교될 만큼 너무 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롱패딩을 입고 나오다가요. 그 블랙 아이스를 밟아서 그 애벌레처럼 꿈틀꿈틀 최대한 저항을 해봤는데 넘어졌습니다. 근데 롱패딩 때문에 안 아프더라고요. 오, 다행히 보호. 쿠션이 좋았군요. 네. 여러분들도 그 블랙 아이스랑 넘어지는 거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건강. 제가 사연을 받고 오늘 사연을 이제 곧 읽어주실 건데요. 최대한 개인정보를 좀 가리고 또 너무 자세하게 이제 그분의 마음이 표현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감정이 더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최소한 담담한 톤으로 이제 사연을 좀 바꿔왔습니다. 네, 그 언제나 상냥하신 큐스맘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저는 애를 혼내는데 조금 힘이 들어요. 이건 엄하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걸 엄하게 안 돼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되나 싶고 애가 상처받을까 봐 겁도 나고 또 미움받을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나이스한 태도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양치질 시키고 밥 먹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막상 지쳐서 어느 순간에는 혼도 내지 못하던 예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화는 안 냈다고 하지만 짜증을 내는 게 과연 애들에게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양치하는 것도 3분이면 되고 밥 먹는 것도 30분이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애들이랑 씨름하는 것도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애한테 혼내야 될 상황이 오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의 눈치도 보이고요. 그냥 엄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름 엄하게 했더니 울거나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상냥한 엄마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애들과 씨름하느라 하루 종일 징징대거나 짜증내면서 큰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 아이고 참 육아. 네. 육아란 참 힘든 시간들이죠. 음. 육아 우울증이란 증상까지 있을 만큼 네. 처음 겪는 시간인 만큼 참 힘든 상황들이잖아요. 참 짠합니다. 대신 사연 읽어주시는데 뭔가 네. 그 절절함이 느껴져서 아이고 참 젊은 어머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내용을 보니까요. 그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과연 나는 잘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걱정 또 의구심. 나는 엄마로서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게 많이 느껴져요. 아, 참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엄마는 아이를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럼요. 정말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엄마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정말 잘해주고 있나? 나는 충분한가? 그런 또 걱정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마음이 먹먹하네요. 네. 네. 그 사연을 보니까 짜증을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또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라는 이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의 감정은 솔직히 소장님 저 좌절과 실패, 막 절망, 막 이런 슬픈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엄마의 이런 글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아우 이제 못하겠어요. 쉬고 싶어요. 막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위로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라는 외침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특히 네. 이제 여기 이민사회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정말 이제 부부 두 명이서 아이들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맞아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있을 감정이 좀 격하게 올라와도 잠깐 도움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참 외로움과 또 싸워야 하는 네. 엄마의 네. 위치가 또 있고. 그렇죠. 예. 그 외로움이 큰 거죠. 예. 네. 그리고 본인 말고는 아무도 엄마의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또 고단함, 네. 또 불안감, 자기가 뭐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이 육아라는 것은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뭔가 참 힘든 고단함이 느껴진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제일 엄마로서 가장 큰 걱정이 뭘까?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본인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자기가 엄마로서 부족하게 이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한다면 이 아이가 불행한 인생이 혹시 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아마 더 크실 거예요. 본인이 힘든 거는 힘들지만 내가 혹시라도 잘못 이렇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나중에 사회생활 원만하게 못하고 또 결혼해서도 남편과 또 아이들을 또 나중에 이렇게 아이가 남자애라면 이제 아내와 또 그렇게 살 때 행복하게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과연 나는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더 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엄마들이 특히나 그죠? 이제 안 PD님도 엄마시지만 네.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게 마음이 가져라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그때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못해주면 애가 진짜 나중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애가 주눅 들면 어떡하지? 애가 눈치 보면 그렇죠.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를 어렸을 때는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서도 이제 커서도 보면
애가 혹시나 이렇게 눈치 보는 행동이 보이면 어머 내가 어렸을 때 쟤를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들 때문에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약간 단호한 편에 속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힘듦보다는 아이에게 영구적으로 남게 될 뭔가 데미지가 더 걱정이 되는 그렇죠. 게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 게 맞아요. 있어요. 네네. 네. 참.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아마 엄마는 더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나중에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일어날 것 같아서 아이가 불행해지는 그런 모습이 왠지 불안해서 나는 이미 실패한 부모가 아닐까? 나는 이미 실패한 엄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맞아요. 이게 자괴감이에요. 자괴감. 그리고 자괴감은 항상 우울감하고 붙어 있어서 따라옵니다. 우울감이요. 그래서 지금 이 생각이 정말 현실적인 생각일까? 아니면 그냥 허상일까? 예, 그런 것도 한번 오늘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네. 이 자괴감이 또 우울감이랑 같이 온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네. 사실 이 우울감이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의 거의 만악의 근원으로 불릴 맞아요. 정도로 네. 네, 너무 힘들게 하는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연 나는 충분히 엄한가? 아니면 충분히 애정을 주고 있는가? 난 충분히 아이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있는가? 나는 이 아이가 지금 양치도 제대로 안 하고 밤에 일찍 잠도 안 자고 밥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계속 마음속에 그게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삐요 아이고. 삐요. 예. 그렇죠. 맨날 그렇죠. 똑같은 말을 네. 엄마는 하잖아요. 밥 네. 먹어라, 양치해라. 이 말을 매일매일 하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내 인생이 평생 이렇게 애한테 이러고 살 것 같고 네. 그렇죠. 내 인생은 이러다 끝날 것 같고 뭐 음. 이런 불안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 마음에. 그렇죠. 내 인생은 뭐지? 막 이런 거. 그만큼 반대로 보면 그만큼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랑이 그만큼 큰 거예요. 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뭐 신경도 안 쓰고 아니,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난 너랑 완전히 뭐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걱정도 안 하시겠죠, 엄마들이. 사랑하니까. 네. 네. 또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네 인생 네가 살아라라고 하기에는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엄마들이 그렇죠.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전하시는 말씀과 또 노래를 이제 너무 이게 우울감이랑 또 자괴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약간의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You Raise Me Up이랑 또 전하시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10,000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안녕하세요. 코지마 전송 모델 장윤정입니다. 코지마 안마의자는 정말 혁신이죠. 방송 마치고 집에 오면 꼭 코지마 안마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수 장윤정이 선택한 최고의 안마의자 코지마가 웰빙모아에 도착했습니다. 부드러운 골반 마사지, 강력한 에어로 시원하게 풀어주는 어깨 마사지까지 코지마 안마의자. 빈틈없는 종아리와 발 마사지까지 완벽한 코지마. 장윤정 코지마로 안마의자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세요. 웰빙모아 애난데일점 703-256-5500 센터빌점 703-830-7755 안마의자도 웰빙모아입니다. 웰빙모아. 네, 저희 함께 이제 음악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감을 하고 났는데 또 공감만으로 끝날 수는 없고 이제 이분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네. 그럼요. 네. 그렇죠. 지금 이분의 갖고 있는 그런 자괴감, 또 걱정, 염려,
또 절망감,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뭔가 염려가 있다, 불안하다, 이 말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곧 또는 미래에 어떤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께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녀가 내가 이렇게 키우면 그 혹시라도 자녀가 예를 들어 너무 훈육을 안 하면, 제대로 훈육을 안 하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고집스럽고 다른 사람하고 나중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혹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이 실현될까봐, 그 그림의 모습, 그 모습이 일어날까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냐 하면 자녀 양육에 성공의 모습이 있고 실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요. 네. 우리가 각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내 인생의 성공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또 반대, 실패의 모습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실패, 정말 끔찍히도 내가 싫어할 그런 실패의 모습이 이루어질까봐, 그게 일어날까봐, 그게 불안해서 지금 이 엄마는 아마도 내가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불구하고 훈육을 안 하는 게 괜찮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불안하고 그게 매일 매순간 힘들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보통 엄마들이 진짜 염려하는 그 염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거잖아요. 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염려, 그렇죠. 진심인데 네. 엄마들이 참 맞아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까 처음에도 계속 얘기 나눈 게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제가 주눅이 들까봐, 뭐 눈치 볼까봐, 막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의미의 영역인데 진짜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엄마들이 그 커버하는 영역이 예를 들어서 너 공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실패해라고 하는 이런 미래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당장의 이제 행동적인 부분으로 네. 지금 이빨 닦아야지, 밥 먹고 3분 안에 닦아야지, 이렇게 맞아요. 또 훈육하는 그런 양쪽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어디를 염려를 하고 어디를 안 해야 되는지를 잘 네.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치질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양치질 밥 먹고 3분 안에 양치 안 하면 이빨이 그렇게 썩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좀 따져보면 네. 사실 저 아이들 학교 가 있죠. 양치하면 좋죠. 매번 네. 양치하고 하면 좋은데 양치질을 3분 내에 안 한다고 해서 이빨이 다 썩는 건 아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전문가, 그러니까 덴티스트죠. 그 전문가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이 치아가의 건강 있잖아요. 네. 정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매일 물 대신에 코크를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그 코크 때문에 이 치아가 상했어요. 녹아버렸어요. 네. 어이구, 네. 예, 그거는 정말 후천적인 얘기죠. 네. 그런데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선천적인 그런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 아이가 이제 갖고 나온 그런 선천적인 그 치아의 상태나 앞으로의 그런 조건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네. 정도는. 네. 근데 물론 후천적으로 콜라 많이 마시고 단 거 많이 먹고 양치 네, 안 하고 네. 하면 당연히 썩죠. 예, 특히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왔다 가실 때 뭐 캔디를 그냥 은근히 엄마 몰래 준다거나 네. 그래서 많이 먹고 맞아요. 나면 특히 찐덕거리는 그런 캔디를 많이 먹고 나면
양치를 해도 그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 네. 예, 그런 경우는 이 치아가 썩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양치질을 뭐 3분의 1 안 한다. 그거 가지고 마치 그냥 곧 이빨이 많이 썩어서 충치가 생길 거라고 단정하는 건 네. 본인한테도 스트레스지만 아이한테는 너무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또 공부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공부도 우리 안 PD님 공부 어떠셨어요? 저 공부요. 네. 솔직히 네. 이제 머리를 믿고 조금 덜했던 타입입니다. 그러셨구나. 선천적으로 네. 똑똑하신 분. 아, 그런 거예요? 선천적으로?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 PD님도 부모님하고 많이 떨어져 지내는 그런 세월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죠. 부모님에서 선교사님이고 네. 해외에 주로 많이 나가 계시고 안 PD님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런 통제나 그냥 훈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던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네. 때.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모의 훈육을 더 잘 많이 받았다면은 내가 지금보다 훨씬 훌륭해질 수 있었을 텐데 어떠세요? 안 PD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스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년에 10개월을 부모님과 떠들어져 지냈지만 네. 그 남은 2달 동안 그 부모님이 굉장히 강렬한 교육이 또 있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달 동안의 그런 부모님의 어떤 방침이랑 교육 이념 같은 것들이 나머지 10개월 동안 영향을 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저랑 서로 인정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붙어 있었다면 부모님이 1년 내내 저랑 붙어서 이제 저에게 교육을 시켰다면 둘 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오히려. 네. 부모님의 그런 강력한 나쁘게 표현하면 치맛바람 아니면 타이거맘 같은 그런 부분이 저희에게 저에게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생각보다 조금 일을 좋아서 하면 막 몰두해서 하지만 안 할 때는 또 이제 바쁠 때는 또 다른 것도 제껴놨다가 하고 여유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밥 먹고 3분 이내에 이빨을 반드시 꼭 닦아야 된다 막 이런 타입은 오히려 아니에요. 밥 먹고 해야지. 근데 오히려 그런 타입은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좋은 예잖아요. 지금 안 PD님이 네. 너무 좋은 예고. 그러니까 부모가 오히려 강박적으로 아이들을 훈육을 하면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너무 큰 짐이다. 네. 너무 큰 짐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이거 한두 마디 해가지고 얘한테 영향이나 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의 크기는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좀 큰 산과 같은 존재예요. 너무나 큰 거인과 같은 존재인데 그 거인이 아주 작은 정말 사소해 보이기 정말 너무나 작은 아이인 자기한테 한마디 하는 거는 정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런 느낌의 경우들이 사실 많은 거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자기의 목소리나 태도, 때로는 감정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이런 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 힘과 파워는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우리만큼 핵폭탄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사실은 아이와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나 아빠 자기 자신과의 문제다. 예,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본다면 걱정한다는 것은 실패에 대한 걱정이에요. 염려고.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한 염려는 어디에서 왔느냐 했을 때 내가 현재 나의 모습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너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불행하면 안 돼. 나보다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집착하고 또 때로는 역기능적으로 아이들한테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 부모로서
부모로서 또 엄마로서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네.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를 키워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네.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런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부정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그것 때문에 떨고 있을 게 아니라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좀 반성하는 상황들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 엄마로서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는 사랑이잖아요. 네, 사랑인데 맞아요. 그게 대단히 때로는 정말 간혹 엄마들의 그 사랑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때들이 있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보긴 보잖아요. 네. 네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엄마들은 최선을 다한다. 다만 너무 염려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예. 너무 염려하다 보면 항상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엄마가 되라고요. 엄마가 되라고. 엄마가 되라. 우리 예전에 어느 드라마 스카이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코디라 그랬나요?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네. 엄마는 엄마인데 엄마가 코디네이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엄마도 있어요. 그거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고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 저도 제 첫째 아이가 이제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날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근데 지난날에 아이를 이제 제가 양육하면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또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푸시했던 그런 경험들 정말 자괴감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소장님께서도 그런 기억이 예, 있어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욕심.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아빠로서 대해주고 아빠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아빠로서 힘이 되어주고 힘들 때 아빠로서 그냥 거기 있어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빠로서가 아니라 코치같이 개인 코치같이 골을 좀 넣어야 된다. 패스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더 뛰어다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아이를 양육할 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딸내미 바이올린을 가르치면서요. 네. 음을 틀리게 켤 때마다 네. 저의 가슴속에서 끌어오르는 네. 이건 틀렸어라는 마음을 꼭 참고 너 잘한다. 야 그래 야 저번 주보다 낫다. 야 오늘 소리가 저번 주보다 나은데라고 막 얘기를 칭찬을 해주면서도 네. 반대편으론 아니 나가서 다른 사람들 음악 작업 같이 해주면서 그거 작은 거 하나도 지적해주고 바로 고쳐가는데 내가 우리 딸이 더 크게 성장할 기회를 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음을 틀린 걸 알려주고 막 이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역시 그냥 아이가 네. 다른 음을 치더라도 그냥 네. 네. 우리 요즘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부모가요. 아이가 정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으라고 아이를 훈육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자기 주도적이 아닌 거예요.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자기 주도적이 되기 원한다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전두엽이 발달하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최선이다. 예, 그렇게 좀 이따가 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 딸내미가 저한테 네. 이제 뭐 이런 것 저런 걸 물어보면요. 네. 사실 이제 영어는 저보다 제 딸내미가 더 익숙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야 그거 영어니까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네. 하면서도 살짝 조금 찔려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거 할 때는 이걸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보다 본인이 내가 문제점을 느끼면 찾아서 해결할 방법을 좀 찾고 그걸 읽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서 네. 영어니까 읽어라고 말하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고를 때는 영어니까 읽어 이러기보다는 지금 좀 전에 안피님이 네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한글은 아니어서 영어지만 네. 이거는 왜 이런 것 같아? 이런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읽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네네네. 사용하는 게 좀 네. 더 감정으로 아이랑 교감하는 그런 대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네. 네. 영어니까 읽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네. 네.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이지만 네. 그 아이와 감정을 소통하면서 그거를 읽도록 해줄 수 있는 거는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엄마만이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의 길이 멉니다. 저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예. 네. 정말 쉽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뭐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에 이제 연결해서 네.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엄마가 해야 할 일이고 맞아요. 안 해야 할 일이고 그걸 구별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네. 딱 그거는 간단해요. 스스로 계획을 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계획을 엄마가 해서 아이에게 그걸 지키게 하느냐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게 하느냐. 네. 그 차이입니다. 큰 차이인데요. 네. 엄청 큰 차인데요. 네. 그래서 계획을 하게 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게 해서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하게 해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됐잖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주면 이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이가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이 된다. 예, 그게 차이입니다. 좀 열심히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적고 있습니다. 계획을 누가 하냐? 계획. 계획을 엄마가 하냐?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냐? 그 차이입니다. 네. 요즘은 세상에 엄마들이 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한국은 뭐 할아버지의 경제력, 뭐 엄마의 정보력 이걸로 아이가 성공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그 얘기 듣고 진짜 이거 참 세상이 참 불쌍해져 간다라고 네. 느끼지만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정보를 가지고 애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아이에게는 독이 되지 않을까. 네네.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 엄마들 중에 정보력이 대단하신 엄마들이 있어요. 네. 정말 많더라고요. 남다른 정보력을 갖고 계신데 그 경우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정보 자체를 내가 갖고 있는데 아이한테 얘기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네. 그건 아니고 아이가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을 따로 세우고 그 정보까지도 만들어주는 것을 하지 말라. 그게 이제 안 좋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사연을 쭉 보면요. 저기 사연에 보면 상처받을까봐 겁도 나고 또 미움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장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에게,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에게 감정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런 얘기를 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가슴에 와 닿았었는데 이 엄마 같은 경우 애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미움받을까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엄마가 애가 상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소화하는 방법, 네. 해결하는 방법까지 처음 세상을 마주하는 아이들한테 디렉션을 알려줘야 되는 존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엄마가 해야 되는데 참 엄마의 역할이란 네, 또 너무 숫자가 늘어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으며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사람하고 지내다 보면 서로 다 이기적인데 상처 주고받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요. 근데 어려서부터 절대 내가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해주리라.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이고요. 네.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반은 맞는 거예요. 네. 지금 절대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고, 반 맞는 게 뭐냐면요. 부모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언제 상처받느냐. 그것은 부모가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아이한테 쏟아부을 때, 화낼 때, 네. 짜증낼 때, 그때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내가 내 감정적인 다른 데서 뭐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 기분을 아이한테 전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고. 아하. 그게 가장 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뭐 밖에서 누구랑 만나서 또 친구나 아니면 어느 모임에서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기분으로 아이를 대할 때 기분이 안 좋으면요, 차라리 기분 안 좋을 때는 정말 최대한 훈육을 참으세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아이가 하도록 그냥 두시고 참고 그래서 마음이 좀 풀리고 했을 때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을 때 이제 훈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진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상처받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가 여전히 양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밥도 네.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럼 진짜 열딱지가 나죠. 네. 그래서 진짜 이 사연을 보내신 엄마도 그럴 때는 더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짜증 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혼낼 때 눈치도 보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참 그 마음이 네. 엄마들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긍정적으로 나이스한 태도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런 말도 솔직히 엄마로서 부담을 갖는 엄마로서는 그래 내가 나이스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래도 이게 나이스가 되지 않잖아요. 안 돼요. 이 감정 예. 속에서 네. 끓고 있는 이 감정을 벌써 근데- 목소리 톤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엄마들이 나이스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라는 말을 또 순하게 말하라고 하는 거랑 좀 혼돈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긍정적으로 나이스해야 된다 이 말은 양치해, 밥 먹어 그냥 이게 아니라 네. 밥을 먹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 양치를 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할 일, 이렇게 딱 단호하게 명료하게 말하라는 뜻인 건데 좀 그런 감정을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엄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또 힘들어하는 엄마들도 많이 봤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엄마들이 생각하면서 아이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마 요즘 맨날 엄마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시는 게 핸드폰 사용 문제일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제발. 바로 나오십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11살. 네. 11살. 11살. 네네. 저희 집에도 10살이 있습니다. 참. 지금 어머님들 펜 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잖아요. 정말 맞아요. 저러다 괜찮을까? 저러다가 저 내구조가 저거 괜찮을까? 염려되죠. 예. 맞아요. 저렇게 놓다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들 핸드폰 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뭔가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사실 책을 읽어도 공부 안 한다고 딴짓한다고 혼났어요. 책만 읽어도. 어머, 그랬어요. 네. 책 좋은 건데. 네. 그때는 그랬으니까요. 책상 앞에 해야 할 앉아서 학업이 딱 많아서. 연필을 들고 공부하는 것만이 학생의 본분이다라고 하던 때라서. 맞아요. 근데 이제는 심지어 책도 아니고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그 긴 구조를 파악하지도 맞아요.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아예 그냥 핸드폰으로 쇼츠부터 시작하니까요. 걱정은 정말 되죠. 쇼츠. 네. 네. 아, 무한히 계속 볼 수 있는 네. 쇼츠. 네. 맞아요. 네. 게다가 생각을 짧게 빨리빨리 끊어내는 네. 훈련을 하니까 음. 진짜 쟤네
브레인이 괜찮을까? 이런 염려가 솔직히 진짜 안 드는 건 정말 많이 아니에요. 핸드폰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뇌가 발달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네. 특히 전두엽, 아까 전에 우리 자기주도적 삶에 있어서 결국 수동적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그거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잘 안 지켜지죠. 네. 계속 싸워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훈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약속입니다. 약속. 예. 약속이에요. 약속은 우리 인간 사회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약속으로 끝나는 삶이다. 네. 뭐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약속에서 시작하고 약속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만큼 기본적으로 그냥 관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를 좀 더 우리가 의미 부여를 좀 하면 좋겠어요. 뭐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빠와 아이가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네. 좀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도전인데요. 네. 예, 그게 쉽지는 않겠죠. 처음부터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이제 저녁에 7시 이후에는 핸드폰 사용 금지. 네. 또 밥을 먹을 때 밥상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 뭐 이런 또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혹시 뭐 숙제가 있으면 숙제하기 전에는 핸드폰 사용 금지.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 오케이. 이런 약속을 정했잖아요. 그 약속을 정했을 때 충분히 이 아이하고 같이 우리 아까 전에 계획을 같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약속도 같이 내용을 쭉 적고 서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이 지금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엄마가 몇 가지 예를 몇 시부터 몇 시는 하지 말기. 너는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있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얘기하는 그런 아이템 약속의 조건 3개, 또 엄마가 얘기하는 3개 이렇게 해서 정하고 같이 사인 서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벽에 붙여놔요. 네. 붙여놓고 이거를 잘 이행하면 앞으로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너에게 상을 줄 수 있어.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 핸드폰 뭐 다음 하루 동안은 절대 사용 금지 이렇게 해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너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안 하는 것 이것을 왜 사용 안 하면 이것을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왜 좋은지 너도 알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래? 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아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엄마가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네. 다 압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와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와 너가 지금 약속을 하는 거야. 이 약속을 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는 앞으로 너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거야. 왜냐하면 앞으로 성인이 돼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약속을 지키는 게 좋겠지. 그걸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핸드폰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의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고차원의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 의미 부여가 이 아이한테 정말 그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가 된다. 그 기회를 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훈육하는 목적이에요. 이 아이가 부모의 훈육을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건강한 자립이에요. 건강한 자리. 맞아요. 네. 건강한 자립.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엄마 마음속 한구석에는 물론 나는 너가 건강하게 자립했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생각하기에 실패한 인생의 아까 그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게 엄마의 목적이야. 그래서 난 널 훈육해야 돼. 이 목적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요.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그림 말고요. 건강하게 자립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데 약속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그런 사람으로 좋은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 이거 한 가지를 가진 목적으로 훈육을 한다. 이게 먼저 엄마 마음에 클리어하게 정말 완전히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양치 안 하고 밥 안 먹고 그런 아이한테 훈육할 수 있는 힘이 되겠네요.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죠. 네, 같이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 내가 윽박지르지 않고 내 감정을 좀 차분하게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지금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좋겠다. 아니, 사연이 좀 줄지어 있어요. 이런 어머님들 사연이. 네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해외에서 고립돼 계시는 그럼요.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네. 자녀 교육하면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죠. 네. 너무너무 많죠. 특히 네.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더 쉽지 않고. 그리고 이 사연자분들도 이제 아이가 되게 어린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네네. 핸드폰 같이 강력한 적수 앞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네네. 모르긴 몰라도 이 엄마도 이미 아이가 핸드폰에 노출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네. 진짜 막 걷기 시작만 해도 엄마가 뭐를 하기 위해서 자꾸 핸드폰을 주는 엄마들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네.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정말 이게 컨트롤 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는 그 아이가 지금은 못 모르니까 잠깐 줘도 괜찮겠지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 나중에는 그거를 컨트롤하기는 이미 too late 되는 상황이 올 테니 진짜 조심하시고 우리가 정말 좀 사랑을 더 키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다음번에는 아마 핸드폰 사연이 올 것 같은데요. 예. 네. 저희 그러면 이제 그 추천해주신 선곡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잠시 듣고 올게요. 네.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엄마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꼭 잊지 말고 아이들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것은 지금은 말을 못 알아듣는 나이여서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나이여서 내가 다 해줘야 되는 나이여서 힘드니까 내 인생은 평생 이러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슬퍼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지나고 나면 나와 아이의 관계는 지금과 다를 텐데 그 다름은 지금 이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것.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는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머니 안에 있는 사랑을 더 강하게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아이가 얼마나 멋지고 존귀한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당신은 어머니입니다. 네. 예,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아이가 이제 그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옆에 부모가 앉아 있고 운전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 연습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고 엄마 아빠는 또 불안한 마음에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운전대를 이제 뭐 어머니마다 부모님마다 이제 유형이 다르지만 운전대를 직접 잡지 마시고 아이로 하여금 운전대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운전을 시킬 때는 목적지도 한번 정해보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위험할 때는 소리를 질러서라도 스탑을 시켜야 되겠죠. 네. 예. 그러나 위험하지도 않는데 괜히 부모님이 엄마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잘 가는데도 스탑시키고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혹시 너무 비현실적인 불안감이냐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나중에 커서 건강하게 자립한 인생으로 정말 잘 계획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도록 해야 되겠다.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합니다. 엄마보다 사랑하지 않는 엄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대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힐링원에서 정우현 소장님을 모시고 감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내담자를 깊게 배려해 주시는 소장님의 귀한 말씀에 오늘도 마치 영혼의 보약을 먹은 것처럼 또 한 걸음 나아갈 기분이 납니다. 네, 힐링원 항상 이 자리에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오후 2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의 구호로 인사드려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모두 기운 내시고 화이팅!